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침판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작사님입니다. 변함없네요. 한국 시장은 항상 똑같고 외국인들 맨날 팔고 와 규모 봐 쩐다 진짜. 매일같이 1조 가까이 파네 애들. 네. 한국 다 떠나. 얘네들이 금투세하고 연결됐나? 왜 다 떠나지? 삼성전자만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오늘 좀 그게 가장 큰 시장의 특징이죠. 삼성전자는 팔고 하이닉스는 뭐 그렇게 대단하게 판 것 같지 않아 보이던데. 하이닉스는 뭐 거의 뭐 똔똔입니다. 네. 뭐 사지도 팔지도 않았고 오늘 삼성전자 6,300억 팔았는데 코스피에서 순매도가 7,200억이니까 네. 거의 뭐 삼성전자만 팔았다. 그렇죠. 네, 오늘 코스피는 0.3%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0.9% 올랐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상위 비중 차지하는 2차전지가 오늘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독일의 보조금, 폐차 보조금. 네. 그 2차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던 하우스에서 오늘 2차전지 바닥코를 외치면서 오늘 좀 세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왜냐면 유럽의 이제 원래 보조금 시장이에요. 전기차 시장. 근데 이제 보조금 부활했으니까 굉장히 큰 뉴스가 뜬 거죠. 네. 그렇죠. 한 거의 뭐 2년 거의 다 돼서 2년 만에 부활되는 것 같은데 딱 작년 말에 이제 독일이 보조금 이제 갑자기 지급 중단한 이후로 전기차 시장이 급 둔화됐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거꾸로 보조금 부활하려는 기미가 보이니까 이제 바닥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네,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제일 셌습니다. 요즘 바이오 섹터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래도 뭐 떨어지는 회사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급등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삼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8% 올랐는데 CMO 뭐 신규수주 기대감 때문에 요즘에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부강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셀트리온 다 한 2%대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음식료 섹터도 오늘은 강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내수제가 이제 수출주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잖아요. 음식료 sek터에서 K푸드라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9월 달에는 다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라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좀 수출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는 전고체 관련주들이 오늘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고체 개발한 회사는 거의 강보합이던데. 세계 최초 개발. 2%대 정도 오르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세계 최초 개발했는데 2%는 강보합이지 그게 뭐. 네, 근데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고체면 괜찮은데 뭐 웨어러블 기기에 먼저 탑재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웨어러블 기계 더 중요하긴 않나? 하기야 뭐 요즘 별로 터지진 않으니까. 그렇죠. 웨어러블 기기는 원래 안 터졌으니까. 네네. 예. 그렇죠. 야 세계 최초 타이틀 달고 2% 올라가는 거 보니까 참 기가 차더라. 야 참 이럴 수도 있구나. 참 재밌네. 이랬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전기가스 업종에서 한국전력이 8%대 빠지면서 꼴등을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사실 최근까지도 주가 움직임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 전기요금은 이제는 좀 인상을 하겠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잖아요. 그쵸? 산업부 장관의 발언도 있었고 근데 예상과 다르게 동결시켜버리면서 그 기대감이 훅 한 방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요금 올릴 수는 있다고 하니까 아직 완전하게 그게 꺾인 건 아닌데 일단 연료비 걸로 완전히 그 좌절한 분위기예요. 이거 투자한 사람들이. 근데 뭐 가장 좋은 정상화 방법은 요금 인상이잖아요. 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테니. 네, 맞는데 그거 외에 이제 다른 거 그 뭐야 약간 요금을 결정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른 요소를 좀 건드리면 올릴 수는 있대요. 네. 근데 이미 좀 많이 올랐다면서 전기 요금이 과거 전기 요금이요? 네. 많이 올렸었잖아요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몇 번 올렸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그 코로나 직후에 그 쌓였던 러시아 전쟁 그 이후부터 쌓였던 어마어마한 부채가 그거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더 많이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벌써 동결 이건 조금 정상화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신호죠. 그리고 건설 섹터 그동안 좋았는데 최근에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비중이 높았던 뭐 현대산업개발, GS건설 주가가 좋았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오늘 현대산업개발이 7%대 하락, GS건설이 4%대 하락을 했습니다. 설마 부동산 가격을 조금 선반영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7, 8월까지 막 엄청 좋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좀 쫀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게 좀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오름폭이 확 둔화됐어요. 서울 오름폭이 9월 달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보험 섹터도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뭐 내일 밸류업 관련된 지수 뭐 발표된다고 하잖아요. 관련해서 조금 이제 끝난 거야. 끝난 것 같아요.
오른 애들은 끝났고 안 오른 애들은 오르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네. 예. 그리고 오늘 사실 가장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쳤던 건 IT주들이 장 초반에 안 좋았다가 쭉 급반등을 했어요. 특히 하이닉스도 장 초반에는 거의 3% 정도 하락을 하더니 갑자기 이제 3% 반등하고 이렇게 쭉 반전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한투에서 HBM의 25년도 공급 부족에 대해서 공급 부족이 아닐 것이다. 이런 리포트를 좀 냈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 상황들을 좀 반영을 해서 추정치를 변경을 했는데요. 네. 가트너의 AI 가속기 추정치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TSV 캐파 계획들을 좀 반영을 해서 HBM이 얼마나 이제 수요가 전망이 되고 공급이 전망이 될까에 대해서 네.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네. 이전 추정치 대비해서 GPU 수량은 24년에 22% 증가시켰고 25년도에는 26% 증가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24년도에는 총 HBM 수요가 119억 기가바이트, 공급은 106억 기가바이트. 수요가 더 네. 많죠? 네. 약 10% 정도 공급 부족을 전망을 했는데요. 25년도에는 수요가 207억 기가바이트, 네. 공급이 214억 기가바이트. 공급이 한 3% 많습니다. 그래서 25년만 따로 보면은 공급 과잉이죠. 네. 근데 24년도에 10%가 공급 부족이었고 25년도에 3% 공급 과잉이면 24년도에 부족분이 이연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24년치를 감안하면 25년도에도 공급 부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추정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모건스탠리의 전망과 완전히 배치가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목표가도 많이 다릅니다. 모건스탠리가 12만 원 하이닉스 제시를 했는데 한투는 25만 원 높게 네.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업체의 AI 투자 의지, 이게 사실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아요. 네. HBM 수요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실 클라우드 업체들이 얼마나 투자를 할지는 알 수 없잖아요. 예. 여기는 뭐 크게 줄일 거다. 어디는 크게 더 늘릴 거다. 어디는 뭐 그대로일 거다. 비슷비슷할 거다. 피크아웃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치에 따라서 HBM 수요 전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뭐 결국 가봐야 알겠죠. 25년까지만 잘 넘어가면 돼요. 왜냐면은 올해부터 가열 찼잖아요. 작년부터 되긴 했지만 올해가 진짜 가열 찼고 내년이 내년 25년이구나. 그다음 26년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3년이면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 끝나면 또 신규로 발주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27년부터 또 새로운 발주야. 그렇게 보시면은 이거 뭐 이미 다 해서 끝났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제일 걱정인 건 그거예요. 도대체 더 이상 읽을 게 없다. 인간의 자료를 모두 다 읽었다. 난 그게 제일 걱정돼. 27년부터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거든. 너무 빨라졌고 애들이.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는데 이것들이 내년부터 이제 감값이 깎아야 되잖아요. 빅테크들은. 그거 막 열심히 깎을 텐데 그 깎은 거를 과연 수익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자가 조금 소극적일 것이다. 이런 주장도 좀 있거든요. 그럴 거면 2분기 실적 끝나고 소극적으로 바뀌었어야지. 그러니까 과소 투자가 과잉 투자보다 과잉 투자가 안전하다고 얘기한 거죠. 과소 투자가 더 위험하다. 아직 빅테크들의 투자 의지는 그렇더라고요. 네. 엄청 공격적이고 수요에 대해서 훨씬 더 높게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미 이제 감가상각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 25년, 26년까지 감가상각이 되면서 지금 심고 있는 제품들은 27년에 교체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감가상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도 또 좀 봐야 되는 국면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요 측면에서는 이 빅테크들의 투자 의지가 중요한데 요거는 아직 견고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반면에 공급 측면에서 이 삼성전자는 현재 HBM3까지만 공급을 하고 있고 HBM3E부터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 중인데 마이크론도 HBM 캐파 확충과 수율 문제도 있어서 고전 중이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아직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네. 공급이 크게 확대가 되긴 좀 어렵다 이런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HBM의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 나오면 이 초기에 상당한 이전 제품 대비 가격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전 제품은 가격이 하락할 예정이고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HBM2E 하이닉스가 이 제품 만들었을 때 HBM3E가 인증 완료된 24년도 1분기부터는 이 HBM2E 제품, 예전 제품이니까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네. HBM3E 8단 같은 경우에는 출시 초기인 2024년 1분기에 HBM3에 비해서 가격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약 30%나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분기가 지나서 올해 3분기 정도에는 하이닉스 내에서 HBM3E의 비중이 50%가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 프리미엄이 10% 이상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25년도 HBM은 여전히 공급 부족을 예상은 하지만 설령 공급 과잉이 된다고 해도 이 HBM3E 12단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이게 예전처럼 가격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상쇄되어서 HBM의 ASP 평균 판매 단가는 견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그 200억 기가바이트에서 HBM2와 HBM3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신제품은 계속해서 마진율 50% 이상 받을 거거든. 그거를 누가 많이 갖고 가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똑같이 해줘서 고마운데 확실히 애널리스트가 똑똑하게 잘했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야. 네, 그러니까 좀 다르다. 그거는 내가 보기엔 모건 스탠리가 이 메커니즘을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글을 썼을까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도 HBM3 22단을 올해 말부터 뭐 납품을 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8단 대비해서 가격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고 삼성전자가 이 12단 납품이 늦어지면 삼성전자가 기존에 납품하던 제품은 그러니까 8단을 가격이 떨어지겠죠. 12단 할 때 8단 납품해봐야 지난번처럼 마진 50% 받을 수 없다. 마진이 그래도 디램보다 높겠지? 뭐 20-30% 정도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신제품 같은 경우는 50% 넘게 받으니까 그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삼성이 빨리 따라와야 되는데 또 게다가 이제 수율 같은 경우에도 비교를 했습니다. HBM 수율을 뭐 이거 정확한 팩트는 아니겠죠. 아마 추정치일 것 같은데 없죠. 삼성전자는 30%, 하이닉스는 65%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TSV 캐파가 현재 삼성이 좀 더 큽니다. 하이닉스보다. 근데 넷다이라고 하죠. 웨이퍼 한 장에서 나오는 칩 개수 수율이 하이닉스가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이 넷다이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2배보다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수율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 30% 수율이라고 하잖아요. HBM3 12단을 설령 통과한다고 해도 수율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급 측 측면에서는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마지막 패키지 방식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재료를 일본 회사가 하고 하이닉스가 독점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예를 들자면 뭐 기계가 있다 소위 말하는 한미반도체 기계가 갖고 온다고 해도 그게 참 어려운 얘기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론은 수율이 한 40%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캐파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비슷비슷한데 마이크론은 한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캐파 작겠지. 네, 캐파 상당히 작아요. 25일 실적에서 그게 나올 거라니까 분명히.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추정치들을 많이 작성을 해놨는데 그 중에 제가 보니까 좀 추정치 변경해서 좀 눈에 띄었던 게 ASIC 칩들이 쓰는 HBM 수요. 요거에 대해서 가정치를 상당히 좀 크게 상향을 했더라고요. 누가? 기존 대비해서. 요 한투 추정치에서요. 그거 사실 잘 안 드러난 대목이죠. 네, 요것도 사실 잘 안 드러났고 내년도에 사실 한국 시장에 이 AI 팹리스 스타트업들이 상장을 한 2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리벨리온 이런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지금 열심히 자체 칩들을 만들어 가지고 HBM에 대한 수요도 조금 거기서도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를 잘해줘야 되는데. 근데 거기는 아직 지금 받지도 못해. 그렇죠. 수주가 일단 나와야죠. 그러니까 뭐 이게 남아야 HBM 받지. 지금 ASIC 업체들이 큰 업체들 빼고는 못 받을 거예요. 네, ASIC가 업체라고 해도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 한 ASIC 칩 가지고 내면 HBM 받지만 일반 애들이 ASIC을 자기네가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내가 보기엔 못 받아. 그렇죠. 이미 뭐 1년 전에 이미 예약을 해놨어야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안타에서 9만 원으로 하향한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거 좀 하루에 한 방에 내면 안 되나 싶을 정도로 뭐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PC나 모바일 수요 부진하다, 뭐 고객사의 재고 조정 가능성이 있다, 뭐 CXMT 중국 업체의 시장 진입으로 LPDDR4 가격 경쟁이 심화된다. 뭐 다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추정치를 계속 내리고 있고요. 영업이익 추정치는 현재 컨센보다 더 낮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39조, 25년도에 50조 전망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컨센은 지금 현재 58조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3분기 올해 3분기는 11조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3조대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죠. 야, 그러면은 이거 하향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많이 빠졌네. 훨씬 많이 빠졌네. 지금 300조대니까. 그렇죠. 네, 주가 6만 전자니까. 주가는 뭐 훨씬 더 많이 빠졌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독일의 구매 보조금이 부활한다면 K배터리의 매수 모멘텀이다 리포트를 냈습니다. 독일이 이제 오래된 내연기관을 폐차 후에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신차는 6,000유로 지급하고 네. 중고차는 3,000유로 보조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2년간 보조금을 축소하다가 23년도 12월 달에 예고 없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을 하면서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얼어붙었었는데 네. 이제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네. 네, 확정이 된다면 유럽 시장의 판매는 24년도에는 전년 대비 18% 줄었거든요. 네. 이게 보조금 끊긴 영향이 상당히 큰데 크죠. 예, 만약에 보조금이 부활한다면 25년도에는 플러스 19%로 성장할 것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24년도 기저가 났기 때문에 25년도에 19% 성장하면 확실히 좀 역기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한국이 잘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일단은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 산업 정책적으로는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2차전지 업종은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이렇게 안 빠지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고 네. 최근에 뭐 회사에서도 리포트가 좀 바닥이다 이런 리포트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이 반등을 보이는 이런 요소들은 아직 관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정책 전환에 대해서 뭐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상당히 좀 큰 모멘텀으로 발휘할 것 같아요. 당장은 실적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올해까지는 힘들 거고, 그러나 이제 이게 되면 이제 미래가 이제 좋아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 좋아질 수도 예, 있죠. 그게 굉장히 크죠. 주식 입장에서는. 네. 그 내년도에는 반등을 할 건 그건 확실한데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이냐 그 폭이 점점 상향이 되고 있어요. 추정치들이. 아, 근데 이게 싸진 않아서 그게 또 문제야. 싸진 않죠. 네, 싸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실적이 2배, 3배 가도 싸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형제들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0%,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5% 상승했고요. LNF도 4.5% 상승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음식료 업체들 오늘 과자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크라운제가, 동원 F&B, 뭐 오리온, 혜태제과 식품 상승을 했는데 과자류는 이제 뭐 라면이나 연초류에 이어서 세 번째로 좀 농식품 중에서는 세 번째로 수출액이 좀 많다고 하고 전년 대비 지금 8월까지 누적으로 15%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는 올해 과자 수출액이 처음으로 7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뭐 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달에 일평균 라면 수출이 7월, 8월 계속 꺾였어요. 6월달에 제일 높았다가 근데 9월달에는 다시 신고점을 일평균 수출로 찍었기 때문에 오늘 뭐 삼양식품도 3% 반등해서 끝났습니다. 네. 네. 전기세를 못 올려가지고 무료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좀 안타깝네. 예. 한국전력이요? 네. 근데 실적이 팍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원자재 가격도 계속 떨어져서 원료값도. 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